퇴직금 5억을 받고도 왜 3개월 만에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안녕하세요. 만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임원까지 올라갔죠. 퇴직금만 5억이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 시작이네. 부럽다. 자유의 몸이구나. 그런데 그 자유가 저를 지옥으로 이끌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후 3개월, 저는 정신과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에서 나온 진단명은 중증 우울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털어놓겠습니다. 퇴직 첫 주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났어요. 아침 10시까지 잠을 잤습니다. 평일에 골프를 쳤어요. 백화점에서 여유롭게 쇼핑도 했고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좋고 시간도 많고 뭘 더 바라겠어요? 문제는 1개월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어요. 골프도 매일 칠 수는 없고 TV도 재미없고 책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35년간 매일 만나던 직장 동료들, 처음 2주는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 2주는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도 대답은 뻔했어요. 바빠서. 나중에 시간 날 때 35년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단 1개월 만에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불안감 같은 거요. 2개월 후, 더 충격적인 건 제 자신을 소개할 때였습니다. 동네 헬스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35년간 저는 우수기업 부사장 김만식입니다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그냥 김만식입니다. 그냥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공허함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35년간 저는 김만식이 아니라 부사장이었구나. 진짜 김만식은 누구인가요? 뭘 좋아하나요? 뭘 하고 싶어 하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우울감이 심해져서 정신과를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 우울증 환자가 최근 5년간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더 심각해요. 저는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직급이 높을수록 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아가 붕괴되는 경험인 겁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35년간 김만식으로 산 게 아니라 부사장으로 살았던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퇴직 후 1년 내 우울증 발병률이 42%라고 하더군요. 퇴직 후 5년 내 이혼율은 35%, 퇴직 후 알코올 의존 증가율은 67%라고요. 성공한 퇴직이라고 부러워하던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체면 때문입니다.
퇴직금 5억 받고 우울하다고, 할 일 없어서 우울하다고. 사회는 퇴직자의 고통을 사치로 취급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당신, 이제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35년간 달려온 사람에게 쉬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4개월 후,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악화됐어요.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짜증만 내고. 나도 모르겠어. 그냥 모든 게 의미 없어. 돈도 있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컸는데 뭐가 불만이야? 제가 느끼는 고통을 가족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빠, 솔직히 회사 다닐 때가 나았어. 그때는 바빴지만 활기라도 있었잖아. 지금은 영혼 없는 좀비 같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던 중 동네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한 김 부장이었어요. 만씨가 어떻게 지내? 그런데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늘 정장을 입고 당당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초라한 운동복에 어깨는 구부정하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요즘 뭐해? 그냥 집에 있지. 가끔 도서관 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는 퇴직 후 아직까지 한 번도 여행을 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35년간 퇴직하면 여행 다녀야지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왜? 귀찮아. 어디 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5개월 후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5년간 직장 생활하시면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가지셨나요? 주말에도 골프는 대부분 비즈니스였고 가족 시간도 피곤해서 대충 보내셨죠? 전곡을 찔렸어요. 그럼 35년 중에서 진짜 김만식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보니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상담사가 더 무서운 진실을 알려줬어요. 한국의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할 시간이 전체의 인생의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남을 위해 살아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그래서 퇴직하면 갑자기 100%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35년간 연습해본 적이 없으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담사가 보여준 연구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퇴직자 1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라고 하더군요. 퇴직 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78%, 35년간 내가 뭘 좋아했는지 모르겠다가 65%,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없다가 52%,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가 43%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통계였습니다. 퇴직 후 10년 내에 의미 있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든 비율 단 18%, 즉 82%의 퇴직자들이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낸다는 뜻이었어요. 6개월 후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인생을 담보로 일하는 구조예요.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에도 비상연락, 연차도 눈치껏 사용, 회식은 필수, 골프는 업무.
이런 시스템에서 35년을 보내면 개인의 정체성이 회사에 완전히 흡수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의도된 설계라는 점입니다. 우연히 대학 동기인 HR 전문가를 만났어요. 술자리에서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사는 직원이 회사 밖에서 자아를 찾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충성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야근을 시키고 주말 근무를 만들어 개인 시간을 최대한 없애는 거야. 퇴직하면 어떻게 될지는 회사는 관심 없어. 그건 개인 문제니까.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35년간 저는 회사의 자원이었을 뿐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국과의 충격적인 차이. 상담사가 보여준 국제 비교 자료도 충격적이었어요. 퇴직 후 삶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했는데 덴마크가 8.2점, 독일이 7.8점, 일본이 4.1점, 그리고 한국이 3.7점으로 OECD 최하위였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덴마크와 독일은 직장 생활 중에도 개인 시간을 보장해요. 오후 4시 퇴근, 연차 사용률 95% 이상, 주말 연락 금지, 취미 활동 지원. 결과적으로 퇴직해도 이미 개발된 취미와 인간관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35년간 일만 하다가 갑자기 모든 시간을 개인에게 돌려주니까 패닉이 오는 거였습니다. 7개월 후 이 모든 걸 깨닫고 나서 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첫 번째는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라며 말렸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강생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나이의 퇴직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5년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 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 그림을 그리면서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색깔을 고르면서 설레고 분놀림에 집중하면서 몰입하고 작품이 완성되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림 교실에서 만난 박 아저씨는 전직 의사였고 김 아줌마는 전직 교사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 직업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 그린 그림, 내일 그릴 그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인간관계구나. 직급이나 이익관계가 아닌 순수한 관심사로 만나는 관계. 두 번째 실험으로 시작한 건 등산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가끔 등산을 했지만 그때는 항상 비즈니스 목적이었거든요. 고객 접대용이나 팀 워크숍 같은. 이번엔 달랐어요. 그냥 산을 오르고 싶어서 올랐어요. 혼자 올랐어요.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풍경을 봐도 여기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정도였는데 이번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봤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도 좋아했구나. 8개월 후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점점 더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35년간 가짜 나로 살아왔어요. 골프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비즈니스 도구였고, 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 도구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네트워킹이었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건 조용한 곳에서 그림 그리기,
혼자 산을 오르며 생각하기, 책을 읽고, 밑줄 그으며 사색하기, 손으로 뭔가 만들기였어요. 35년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은 시간에 대한 것이었어요. 35년간 저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미뤘어요. 퇴직하면 여행 가야지. 퇴직하면 책을 읽어야지. 퇴직하면 취미를 가져야지.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깨달았어요. 시간은 충분했어요. 다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뿐이었어요. 35년간 저는 회사 회식에는 시간이 있었지만 가족과 저녁 먹을 시간은 없었어요. 비즈니스 골프에는 시간이 있었지만 독서할 시간은 없었어요. 야근할 시간은 있었지만 운동할 시간은 없었어요. 결국 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진짜 중요한 걸 회피해왔던 거였어요. 9개월 후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평온해 보여. 불안해 보였다고? 응. 35년간 당신은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어. 승진 걱정, 실적 걱정, 경쟁 걱정. 그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였어.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35년간 저는 살아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10개월 후 취미 활동을 계속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림 실력이 늘었어요. 처음엔 삐뚤빼뚤했던 선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체력이 좋아졌어요. 등산을 계속하니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어요. 잠이 잘 왔어요. 35년간 잠들기 전에 항상 내일 할 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일 그릴 그림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그림 교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이익관계도 없고 서열도 없고 그냥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박 아저씨와는 매주 산을 오르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김 아줌마와는 그림 재료를 사러 다니며 웃어요. 35년간 만난 수백 명의 비즈니스 관계보다 더 진실한 관계들이었습니다. 퇴직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울증 약을 끊었고 매일 아침 알람이 없어도 일찍 일어나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정체성이었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김만식입니다. 더 이상 전직 부사장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에 숨겨진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중독 사회예요. 한국인 평균 근무 시간이 연간 1908시간인데 OECD 평균이 1716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생산성은 OECD 평균 이하예요. 왜? 시간을 써도 효율이 없는 구조니까요. 두 번째는 개인 시간 박탈이에요.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비즈니스, 연차 사용률은 64%인데 독일은 95%, 프랑스는 89%예요. 결과적으로 자아 개발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세 번째는 퇴직 후 방치예요. 퇴직 준비 교육이 평균 4시간인데 독일은 1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해요. 퇴직 후 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고요. 결과적으로 매년 30만 명이 퇴직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본 더 충격적인 숨겨진 통계들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퇴직자 현실을 보면 퇴직 후 5년 내 의미 있는 활동을 찾지 못한 비율이 67%, 퇴직 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5%, 퇴직 후 하루 TV 시청 시간이 평균 6.3시간, 퇴직 후 알코올 의존이 3배 증가해요.
반면 덴마크와 독일은 어떨까요? 퇴직 후 새로운 취미 시작 비율이 78%, 퇴직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비율이 82%, 퇴직 후 하루 TV 시청 시간은 평균 1.2시간이에요.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미래의 당신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30에서 50대 직장인 여러분도 언젠가는 퇴직해요. 그때 저와 같은 충격을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준비한다는 건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찾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상담받으면서 알게 된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퇴직 준비를 돈으로만 하는 사람들의 90%가 퇴직 후 우울증을 겪는다고 해요. 왜일까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5억이 있어도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돈이 적어도 명확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행복해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퇴직 준비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라는 걸. 구체적인 실천 방법. 제가 경험으로 얻은 실전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1.30대부터 시작해야 하는 주말 자아 찾기 실험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만 투자하세요. 순수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써보세요. 비즈니스와 전혀 관계없는 활동을 해보세요. 그림, 음악, 요리, 목공, 원예,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성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3개월만 해봤는데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2.40대부터 시작해야 하는 인맥 다이어트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인가요? 이익관계가 없어도 만나고 싶은 사람, 힘들 때 진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저는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35년간 만난 수백 명 중에 진짜 친구는 단 3명뿐이었다는 걸. 지금부터라도 진짜 관계를 만드세요. 비즈니스 관계에만 의존하면 퇴직 후에 완전히 외톨이가 돼요. 3.50대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강한 루틴 만들기입니다. 퇴직하면 갑자기 모든 루틴이 사라져요.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부터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산책, 독서, 운동, 일기 쓰기, 뭐든 좋아요. 저는 퇴직 후에 이런 루틴이 있었다면 우울증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타점 퇴직 5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을 준비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건강관리에 진짜로 신경 쓰세요. 퇴직 후 이혼율 35%를 꼭 기억해서 부부관계를 다시 점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퇴직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거예요. 퇴직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느 산을 오를까? 어떤 책을 읽을까? 35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아내는 당신이 이렇게 밝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해요. 아들은 아빠, 지금이 가장 멋있어 보인다고 해요. 그림 교실 친구들은 저를 만식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가장 열심히 그리거든요. 깨달은 인생의 진짜 의미. 35년간 저는 성공을 위해 살았어요. 승진, 연봉, 사회적 지위. 하지만 지금은 행복을 위해 살아요. 소소한 일상의 기쁨, 진실한 관계, 내 마음의 평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답은 명확해요. 지금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러분, 퇴직은 정말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35년간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무섭고 막막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작은 취미라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진짜 마지막 한마디. 2년 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제가 지금의 저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만식아, 괜찮아. 지금 힘들어하는 시간도 모두 의미가 있어. 그 끝에는 진짜 행복한 내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퇴직 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황금 오후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해요. 감사합니다.